오늘은 교육부 업무 보고를 한번 같이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통령께 교육부에서 업무 보고를 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너무 짧다. 뭔가 좀 더 학부모님이나 뭐 교직원들한테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찾아봤고요. 교육부 업무 보고 마침 보도 자료가 나서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교육부에서 우선은 25 년도의 성과와 보완점을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그 성과로는 교육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를 했다. 그리고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에 기반을 마련을 했다.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과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를 했고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이런 영유아 이런 특별 회계를 만들어서 학부모님들의 양육비 부담에 좀 근거나 그리고 좀 확대를 통해서 경감을 좀 시키고자 했고 무상교육이나 보육의 단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으로 작년에 되게 뜨거웠거든요. 이거를 근데 더 이상 국가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가뜩이나 부족한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지방교육재정교고분법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가에서 한동안은 이런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을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지방대가 참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가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5극, 3특 전략을 통해서 지방 특히 거점 국립대를 교육 연구 허브로 혁신을 했다.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시대를 위해서 얼마 전에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계획 아래 앞으로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바로 세우기. 작년에 이런 국가 정치적 위기가 있었고 그런 것을 통해 다시는 이런 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헌법교육 전문 강사를 토론식 특강을 실시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정치적 편향 교육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근데 저는 제가 얼마 전에 글을 기고를 했는데 헌법교육을 외부에 전문 강사가 온다 하더라도 일회성이다. 그리고 전국에 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914학급.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학교로 보면 되게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헌법 교육은 우선은 교육과정 안에서 그리고 충분한 콘텐츠도 개발이 되고 현장 교사의 역량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밝히고 있는 개선 필요 사항도 이제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된다. 사회 변화 너무 빠르잖아요. 그리고 개인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교육이 더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국민이 체감을 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소통뿐만 아니라 협력까지 그리고 참여까지 이끌면 더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업무 추진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밝히고 있어요.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이 튼튼한 교육 실현, 그리고 세 번째로 헌법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 세대와 함께하는 교육. 우선은 AI가 시대적 화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일자리도 대체하고 있고 사회 전반에 어떤 빅쇼크 혹은 메가 트렌드, 메가 그런 변화를 이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삶이 근본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게 조금 눈에 들어왔는데 교육부에서는 대체할 수 없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 역량을 창의성, 질문 능력, 자기 주도성, 사회 정서 역량, 협력 소통, 비판적 사고 등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의 사회는 AI와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협력하고 그다음에 인간 고유의 역량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나와요. 지역 소멸.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처럼 거점 중립대나 특성화 대학을 지역 혁신의 동력으로 삼겠다. 그리고 학교를
교육, 돌봄, 문화, 예술 기능이 결합된 지역의 생활 거점으로 재구조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방형 학교 모델을 확산하겠다. 우선은 학교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본질, 기본 기능이 충분히 발현된 상태에서 이런 생활 거점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후 위기 생태 전환 교육을 지금 들고 있는데 우리가 기후 생태 전환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깨닫기가 어렵대요. 왜 그러냐면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항상 일정한 온도였는데 갑자기 그게 확 바뀌면 '아 기후 위기구나.'라고 깨닫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후 위기를 덜 느낀다고 하지만 폭염이라든가 이런 한파 속에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향후 미래 세대가 이런 환경 교육의 이런 중요성을 좀 잘 환경의 가치를 잘 좀 소중히 했으면 좋겠고 학교 안에도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확충한다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책임 그리고 기본이 튼튼한 교육 실현인데 크게 세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교육, 보육, 국가 책임 강화 및 온 동네 초등 돌봄 그리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기초학력과 마음 건강 보장 그리고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이런 유보 토막이라든가 뭐 초등 돌봄은 예전부터 계속 화두가 되어 왔던 것 같아요. 양질의 교육을 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격차 없이 공공 서비스로 제공을 하자.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도 특히나 온 동네 돌봄 체계가 눈에 좀 들어오고요. 그다음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도 좀 확대하겠다. 그리고 항상 교육의 이슈죠. 기초학력과 마음 건강. 기초학력이 어려우면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학업이라든가 향후 삶에서도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요즘에 정서 위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학생 마음 건강 지원을 좀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에도 좀 더 힘쓰겠다라고 하고 있고 세 번째로 헌법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선 국제 사회에서 인제 이제는 우리도 선도적인 역할, 그중에서도 교육 분야의 좀 역할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작년에 이런 정치적인 사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헌법 가치에 대한 내면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 교육, 그다음에 민주시민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아마 교육부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비전을 보면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 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 강국.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겠다. 근데 저는 이거와 딱 느끼는 게 사교육 문제. 국가 책임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개선이 필요했으면 좋겠고 국민이 체감한다. 사실은 제가 이런 교육부 정책을 꾸준히 이렇게 봐 왔어요. 뭐 장학사를 근무하면서 뭐 그전부터도 봐 왔는데 체감이 안 돼요. 되게 화려한 교육적 문구는 계속 쓰이고 있지만 이것도 진짜 트렌드에 따라 말만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실질적인 사업 뭐 이렇게 교육 정책이나 이런 게 크게 바뀌는 게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올해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진 방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가지.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이 튼튼한 교육 실현, 그리고 헌법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 사안들이 있는데 특히나 디지털 전환, 지역 소멸 위기 극복, 기후 환경 위기 극복을 첫 번째 추진 방향의 추진 과제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돌봄이나 뭐 맞춤형 교육, 학생 마음 건강 지원,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그리고 인제 헌법 가치와 이런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변화로 민주시민 교육, 역사 교육 강화. 그다음에 교육 시설 개방, 그다음에 AI 대학 상담 시스템 구축, 세계가 기대하는 변화로는 국내외 한국어 교육 고도화, 교육 분야 글로벌 이니셔티브, 그리고 주요 쟁점 이슈로는 영유아 사교육 대책, 교원의 정치 기본법 확대, 그리고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 그래서 제가 인제 작년과 올해 이런 교육부 방향을 좀 둘러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인제 전 정부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으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여러 사업을 유보 통합부터 뭐 고교 학점제 다양한 뭐 사업들을 되게 펼쳐 놨었다. 근데 올해 교육부 업무 보고를 보면 상당히
그런 보여주기식 혹은 되게 그전에 막 화려하게 펼쳤던 걸 좀 추스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AI 쪽에 좀 방점을 들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AI에 대해 방점을 들였지만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확 체감한다고는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 교원이 AI를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 그래서 AI를 신속하게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학교 생태계를 구축을 하겠다. AI 교육 자유를 자율적으로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선도학교를 1,900교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고 이런 지금 AI 활용 교육 자료로 예를 든 게 AI 디지털 교과서, 코스웨어, 에듀테크 등을 들고 있는데 요게 조금 아쉬워요. 기존에 개발된 AI 디지털 교과서가 AI란 이름을 다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챗GPT나 제미나이급의 뛰어난 AI 성능이 아니라 되게 폐쇄형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순 정보 검색이나 아니면 문제풀이를 하는 데는 유용할지 몰라도 뭔가 현재 막 고도화되고 막 경쟁이 치열한 그런 AI 기능까지는 구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AI 디지털 교과서로 AI 어떤 생태계를 만든다는 건 저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학생의 맞춤형 학습을 위한 학습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체계를 만들겠다. 그리고 수업 행정에서 보편 활용 가능한 K교육 AI를 만들겠다. 이게 하나 염려되는 게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가 노출이 되면 사교육에 악용되거나 여러 가지로 개인의 이런 개인정보부터 인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정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 요즘에 쿠팡 사태에서도 그렇지만 데이터의 해킹에 좀 강한 보안이 좀 철저한 그런 학습 데이터 분석 체계가 구축됐으면 좋겠고 K교육 AI가 이제 개발이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게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교사들이 활용하는 건지 학생들이 활용하는 건지 아니면 학부모도 같이 활용하는 건지 참 궁금하고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교육에 이 플랫폼 하나로 모든 게 바뀌지 않아요. 근데 커리큘럼이나 어떤 그 평가 방식이 같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 AI가 단순히 한 플랫폼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는 활용성이나 효과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향후에 교육과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같이 발맞춰야 된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 학교 현장에 내년부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 6학년까지 적용이 돼서 1, 2, 3, 4, 5, 6학년이 다 2022 교육과정을 배워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AI 기반이 아니거든요. 그 전 챗GPT 나오기 전에 개발된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현재 교육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부라도 교육과정을 좀 개정을 해서 AI가 제대로 교육에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학생이 AI를 주도적으로 비판적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질문 중심 수업, 서논수령 평가를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좀 염려되는 게 있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수행 평가 볼 때 AI를 많이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AI도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에 따라 성능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더 아주 고가의 AI는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 버전에 따라 수능 시험 성적이 달랐다고 이렇게 신문 기사를 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의 가정 경제나 부모의 이런 이런 지원 정도 혹은 가정의 이런 AI 소양 정도에 따라 완전히 아이들의 AI 활용 능력도 확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학교에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일정 초등학교는 좀 어렵지만 고등학생 정도 된다라고 하면 AI 도구를 좀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열어놔야 된다. 아까 뭐 K 교육 AI 만든다고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 기존에 개발된 AI 플랫폼을 제한된 어떤 기능을 가지고라도 무료로 아이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AI가 증폭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AI가 아마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나 결과를 또 확 벌릴 거다. 그리고 서논수령 평가에서 AI가 만능은 아니다.
AI도 결국은 사람들이 평가한 데이터 기반의 그런 확률적인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소논술형 평가의 양질의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야 되고 어떤 소논술형 평가에서 어떤 그 잘못된 편견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도록 AI를 잘 알고리즘이라든가 데이터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게 여기 조금 들어있긴 하네요. AI 교육 필수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는데 26년도 하반기에 국교육에 요청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국교위가 교육부랑 또 국가교육위원회가 분리되면서 사실은 너무 행정 절차나 심의 절차가 좀 지연되지 않을까. 이렇게 중요한 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바로바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좀 신속화해야 되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I 중점 교육 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우선은 요거는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또 AI 교육의 사각지대. 특히나 이런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라든가 이주 배경이 다른 학생들,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필요하고 저는 근데 학교에 교감으로 근무하면서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인터넷 비용이나 뭐 컴퓨터를 막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AI도 좀 지원을 해야 된다. 저도 어디 아플 때 AI를 딱 검색하면서 큰 도움을 많이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AI가 기초학력 저하 학생이나 특수학생에게도 정말 큰 절실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AI 교과와 연계된 AI 윤리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AI는 어떻게 보면 되게 도구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좋은 목적으로 쓴다고 하면 너무너무나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윤리 교육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AI 3강 도약을 위한 미래 인재 양성으로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다층적 AI 인재 양성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학석박 패스트트랙을 신설을 해서 우수 학부생을 발굴하고 박사 후 단계에서 뭔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이런 학부 융합 교육 과정, 뭐 대학원 융합 연구 지원, 그다음에 AX 부트캠프. 그래서 뭔가 대단한 거 어려운 말을 많이 써놨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대학에서 지금 외국에 비해서 인재풀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 우수한 교수진을 좀 영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AI 인재들의 몸값이 천장부지예요. 뭐 몇천억 몸값을 받고 있는 AI 인재도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그런 최첨단의 빠르게 변화한 AI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한국 대학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학부생만 기존의 방식인 것 같아요. 이제는 우수 교수님을 모셔오고 우수 학생을 빠른 시간에 교육을 하고 또 그와 함께 일자리와 연계를 하고 또 근데 이제 AI 쪽은 우리가 지금 의대 쏠림 현상이 심각하잖아요. 이런 공대 특히나 AI 쪽에는 상당한 보상을 하고 우수 인재가 몰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분야의 뭐 마이스터고라든가 뭐 여러 가지 중점 전문 대학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것도 약간 특색화해서 이름만 AI가 아니라 실제로 AI 기능을 활용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서비스를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좀 AI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한 장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조금 제 얘기가 나오긴 하네요. BK21의 우수 대학의 비자 영주권 패스트 트랙 적용, 그리고 외국 대학 교원의 국내 대학 겸직 특례 마련, 해외 우수 인재 확보. 그러니까 외국 대학의 특례를 마련해서 근데 겸임이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여기 보여지는데 이제 기존에 아마 서울대도 그렇고 근데 대학교 교수님들의 이게 되게 안정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능력에 따라 성과급처럼 이렇게 지급되는 것 좀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폭을 좀 넓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다움을 위한 독서 입문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독서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꼭 필요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독서 교육도 하나의 지식을 습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I를 통해 습득을 하든 유튜브나 어떤 영상 매체를 활용하든 이제는 아이들이 다양한 멀티 소스를 가지고 자기가
창작해내는 능력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제는 과거의 체계를 더 다양화하고 더 중요한 건 크리에이티브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뭐 거점 국립대 연구소도 지원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산 학연 협력 허브를 육성하겠다. 거점 중립대에 집중 지원을 하고 이런 대학 자체 수익 확충 등을 통해 서울대 70% 수준까지 단계적 교육비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번에 대통령 업무보고 때 근데 대통령님이 이걸 계속 문제를 삼은 거예요. 아니 R&D라든가 뭐 이렇게 뛰어난 연구 인력들이 따온 예산 말고 그냥 순수 운영비라든가 교육비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랬더니 서울대 뭐 반 정도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70%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거 빨리 더 해야 된다. 지금 안 그래도 수도권 집중이 심하고 뭐 교육부 보고자를 보면 10%의 땅에 90%의 뭐 인력이 뭐 돈이 몰린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은 늦추면 안 된다.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비 투자를 좀 더 확대하고 우수 인재나 결국은 대학도 교수님이라든가 뭐 학생들 그리고 이런 공간 투자가 같이 병행돼야 되고 시설 투자, 연구 시설이 확충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색화도 하고 뭔가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대학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국가 예산을 뭐 기업과 함께 좀 투자를 해서 좀 대학을 좀 더 우리나라에도 세계 뭐 100대 대학이 아니라 뭐 10대 대학 안에 좀 들 수 있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했던 지역 대학 기업의 이런 동반 선장을 좀 추진을 하고 어떤 협업 과제라든가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 창업 기술 사업회로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립 대학이 참 어려워요. 지금 얼마 전에 한양대에서 이번에 재단에 뭐 이런 것을 뭐 내놨다고 해서 인제 막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됐는데 사립 대학들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무리한 투자를 하다 보니 어 이 하이 리스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더 위기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제도 팔고 합리화할 필요도 있고 또 이런 사립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소멸 위기 지역의 교육력 제고. 이게 사회적으로 악순환이죠. 근데 인구 절벽이라든가 지역 소멸과 더불어 지역 주민이 함께 어떤 지역 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정말로 우수 모델이 좀 잘 발굴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제 전 정권에서 교육 발전 지구 뭐 교육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인제 또 행정 중심으로 가고 또 자율성이 좀 부족하다거나 또 지역의 참여가 부족해서 이게 그냥 그 지역의 일시적인 사업으로 머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정말 낙후된 지역이라든가 지역 소멸 위기 지역에 과감한 투자도 하고 그 커뮤니티를 살려야 된다. 그 안에서 우수 인재라든가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육을 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자율성도 줘야 된다. 예산을 지자체랑 교육청에서 다 관리를 하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 사업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 충분히 예산도 보급을 하고 학교에도 학교 자체에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학교에서 그걸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좀 해 줘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기후 생태 전환 교육이 또 근데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 한국형 생태 전환 교육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한국형이라는 게 과연 뭔가 좀 궁금한데 근데 이런 우선은 제일 인제 제가 보여주기 쉬운 게 시범학교 만들고 뭐 연수하고 뭐 연구대회 만들고 근데 이런 게 사실은 겉으로는 드러나지만 학생 교육의 본질에 가까이 가진 않거든요. 결국은 교육과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실천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학생 자치라든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않으면 이건 현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된다라고 해서 좀 염려가 되고 그다음 환경교육법
근데 제가 학교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만큼 교육에 관련된 이런 법이나 규제가 많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성교육법, 환경교육법. 아니 교육을 학교에서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그 법에 그 준수하기 위해서 학교의 행정 절차만 늘어나지 실제로 학교 교육이 변화가 내실 있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조금 단순한 차원이다. 좀 더 본질적인 차원으로 간다라고 하면 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뭐 학교 텃밭을 만들어 준다거나 학교에 근린 시설을 늘려 준다거나 학교 주변의 공원을 학교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 좀 이렇게 개방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보여주는 법으로만 한다는 건 저는 조금 이건 실질적인 효과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후 환경 학교 교육 시설 내 신재생 에너지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나쁜 건 아니죠. 뭐 학교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거나 뭐 온실가스 저감을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건 상당히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학교에는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전기료나 이런 것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게 충분히 효과적으로 학교에서 쓰이냐? 차라리 그 돈을 학교에 예산으로 지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교육과정 내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면 어떨까?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설이 근데 옥상이나 이런 데 설치되다 보면 학교 안전에도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거나 조금 이런 규정이나 이런 걸 좀 잘 해 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이 튼튼한 교육을 실현하자. 그래서 국가 책임 교육 돌봄을 강화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뭐 유보 통합부터 온 동네 초등 돌봄 교육. 예전부터 계속 강조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온 동네 초등 돌봄은 이제 학교 안의 돌봄이 아니라 벗어나서 이제 이런 지역과 연계해서 이런 협의체로 다양한 지역 단체와 연계해서 이런 돌봄을 하겠다. 그래서 지역 방과후라든가,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하는 방과후는 프로그램의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이 학교 교실이라는 한계, 그리고 강사님이 오셔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시설이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지역에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역과 함께하면 좋고 다만 지역적 편차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어려운 지역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에서도 함께 뭐 지역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함께 연계해서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기초학력 보장을 강화하겠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학습 결손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겠다. 그리고 개인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를 통한 특수 요인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보면 진짜 공부도 양극화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정말 무리해서 공부하고 힘들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아이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기초학력이 어릴 때부터 결손이 누적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교 학점제에서 최소 성취 수준에 관련된 이슈가 생겼어요. 최소 성취 수준에 미달한 학생들은 재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제대로 된 최소한의 학습 역량이나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이 상당수인 거예요, 고등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학년을 무조건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외국에서는 아이가 충분한 그 학력을 성취를 못하면 다시 그 원래 학년에서 또 공부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무조건 올리다 보니까 학습 결손이 제대로 해소가 안 되고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근데 교육부 차원에서 보이고 있는 건 뭐 진단이든 뭐 콘텐츠든 지원 되게 외곽적인 직접적으로 기초학력을 줄이는 거에선 좀 멀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커리큘럼을 조금 1학년에 뭐 집중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2학년으로 넘어갈 때 초등학교 2학년 넘어갈 때 최소한의 그 성취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 운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이걸
고교 학점제 하면서 최소 성취 기준만 운영하니까 문제가 됐던 거고,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에서도 최소 성취 수준 비슷한 성취 수준을 보장하고 그 학년 이수해야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전환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통합 특수교육 여건, 그리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제일 어렵고 제일 존경하는 분들이 특수교사 선생님들이에요. 정말 사랑으로 특별한 어떤 사명감이 없이는 그 아이들을 하루 종일 지도한다는 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특수학생 학부모님들이 특수학교에 가고 싶지만 없어서 일반 학교에 보내고, 일반 학교에서 여러 가지 부적응이라든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가 충분히 신설이 돼야 된다. 사회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특수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특수교사 정원도 꼭 확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수 선생님들이 아이들 점심 먹이고 활동할 때 협력 교사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협력 교사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행동 중재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상 행동, 문제 행동을 할 때 담임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참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때 행동 중재를 잘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학부모와 담임 교사의 그걸 좀 중재도 하면서 아이의 그 행동을 좀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예, 학생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을 보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고위기 대응을 강화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이 전국 단위의 시선으로 보면 우선은 전문 상담 교사 증원이 150명, 그리고 학교를 방문해서 상담 치료 지원하는 긴급 지원팀을 확충하겠다. 그래서 56팀에서 65팀. 전국에 학교가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은 이게 정말 좀 부족하다. 그리고 학생 마음 바우처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데, 보면 뭔가 확대는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살 예방. 요즘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위기를 겪을 때 선도교사 양성을 해서 해결하겠다? 실태조사를 해서 해결하겠다? 심리부검을 하겠다? 자살 예방은 이거야말로 예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뭐 교사 역량 강화도 필요하고, 제일 문제는 그 가정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런 자살 위기 학생들을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느끼는 거는,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그거를 가볍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전문 외부 치료기관, 특히 정신과 의원이라든가 이런 데와 연계를 해서 이거는 빠르고 직접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그냥 아이가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부적응으로 봐서는 안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자살 예방은 학교 내에서도 가정과 적극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이나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또 교육부 차원에서는 어떤 이런 연계 치료 기관들을 좀 많이 확대해서 보급을 하고, 학교에 학교 경찰관, 뭐 학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학교에 자살 예방을 위한 한 치료 기관이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원의 교육 활동 보고는 제가 이 해당 업무를 시도교육청 담당자로 1년 반 이상 업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소수의 정말 악성 민원인에 가까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을 한다. 근데 교육활동이 마비되고 학교가 마비되고 이게 결국은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께 피해가 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발을 강화하는 점,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학생부 기재에 관련돼서는 이제 이게 참 이걸로 인한 또 추가적인 민원이 염려도 되고,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근데 특별교육이라든가 어떤 특별교육 이수 기간을 확대하고 그 시간을 늘리는 건 어떨까? 그래서 제가 학폭 관련돼서 아이들이 이제,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봉사 조치를 받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학폭 조치일까요? 봉사라는 거는 누구나 봉사를 하고 선한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 조항일까요? 저는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또 이해 안 가는 게 학급을 이동한다거나 학교를 이동하는 게 그게
처벌인가요? 뭔가 그 아이의 교정을 생각하고 그 아이의 교육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저는 교육을 강화해야 돼서 만약에 특별교육을 좀 더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위탁 교육 기간을 많이 늘려야 된다. 학교 안에서 반만 바꿔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옆반 가서 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옆 학교 가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학교 간에 서로 갈등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 있어서 뭐 교내 봉사, 사회 봉사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학급 교체나 학교 전학 조치도 사실은 그게 교육적으로 과연 그게 가장 우선이 될까? 거꾸로 저는 이런 학생들이 위탁 교육을 기숙 교육을 통해서라도 좀 더 충분히 본인이 좀 교육을 받고 내재적인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학생부 기재라는 게 근데 이게 공부 아주 잘하고 대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들한테는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공부에 관심이 없고 대학 진학에 별로 관심 없는 쪽에서는 아무런 큰 의미도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부 기재도 이건 사회적으로 좀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학교 민원 창구를 일어나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민원으로 보고 어디까지 교육적 상담이나 소통 참여로 볼 것이냐. 그리고 악성 민원을 과연 교육청에서 이관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말로만 이관이지 결국은 학교에서 다 해결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지금 초중등 교육법에서 학교장이 책임지게 돼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첩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마음 돌봄 휴가라든가 이런 건 저는 꼭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심리적 단절 그리고 안정을 취한 다음에 선생님들이 복귀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 민주시민 교육과 역사 교육을 강화하자. 헌법 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자. 이 헌법이라는 게 참 공기와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중요한데 헌법 조문을 제대로 본 학생들이 없어요. 아마 교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헌법의 가치라는 거는 모든 법률과 제도의 뼈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탄생됐고 현재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뭐 토익 토론 수업도 좋고 여러 가지 사회나 이런 사회 수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교육에 있어서 헌법의 근본 가치를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이제 선도학교, 그러니까 교육부나 어떤 행정기관에서 가장 보여주기 쉬운 게 뭐 선도학교, 뭐 시범학교, 중점학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민주시민교육을 근데 교육과정 개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좀 헌법 가치를 좀 반영해서 이것도 중점적으로 좀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역사교육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학생 참여형 수업 활동으로 근현대사 영역 식수도 확대하겠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교사에게 정치 기본권을 보장을 하지 않고 제가 언젠가 아이들이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땡 대통령이 좋아요? 땡 대통령이 좋아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혼낼 수도 없어요. 너 막 애들이 막 전 대통령들을 막 비하하는 그런 표현들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모를 그런 거를 초등학생도 말하고 다녀요. 근데 교사가 그거를 제대로 지도할 수가 없어요. 왜? 잘못 지도했다가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고발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안에서 교사가 어느 정도 근현대사를 다루기 위해서는 정치 기본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교사가 만약에 특정 정치에 편향된 발언을 하면 기존의 다양한 그 처벌 규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학교 안에서 아예 그거를 진공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정치 교육을.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정치 편향성이 점점 커지고 SNS라든가 이런 잘못된 이런 정보를 더 믿어버리고 그런 게 사회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육시설 개방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현재 이거는 법적인 책임이 학교장한테 다 있거든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시의회라든가 뭐 지자체에서 공동 책임을 지는데 현재 학교 시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학교장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학교 시설 개방을 이렇게 추진하는 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여기 교육시설관리공단처럼 어떤 공단에서 위탁 관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시설 유지 보수도 해 주고 그리고 법적인 책임도 분담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학교 개방이 더딜 수밖에 없고 이런 지역 주민과 학교와의 갈등만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폐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폐교나 유휴시설에 이런 공공자산화 그래서 이런 학교가 폐교되고 거기가 사적으로 뭐 이렇게 활용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에 공공성을 띤 뭐 도서관이든 마을의 체험초든 마을의 평생교육 시설이든 체육시설이든 복합시설이든 이렇게 좀 잘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로 진학 상담 고도화 관련돼서는 근데 저희 자녀도 지금 내년에 고3이 되는데 대입 정보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나 인제 다양하고 학교의 이런 입시 정책이나 이런 게 다 다양하고 또 우리 아이의 성적에 맞는 그런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데 시도에서 나름 여러 뭐 다양한 그런 상담 교사나 진로 상담 교사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AI 입시 상담이 만능은 아니겠지만 뭔가 학부모한테 좀 정보를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신청한 학생들만 진로 상담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청하지 않아도 모든 아이들이나 모든 학부모들한테 안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도 뭐 손쉬워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근데 네 번째로 국내외 한국어 교육 확산인데요. 해외에 K 한류, 뭐 K 한글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 한글에 대한 인기가 상당하다고 듣고 있고 그 한국 근데 이번에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외국에서 한국 문화를 잠못 이해하고 해석해서 본인들이 막 한류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우리나라 한류라든가 한국어 교육을 나라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주 배경 학생이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1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학교들이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고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특히나 언어가 안 되면 이 학생들이 학교 적응에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학 전후로 한국어 집중 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고 이 수업 시간에 담임 교사 혼자서 그 한국어를 못하는 이주 배경 학생 가르치기 너무 어렵다. 협력 교사라든가 수업 지원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 분야 글로벌 이니셔티브. 근데 우선은 뭐 이거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인제 교육이 외국에서는 한국의 교육이 되게 우수 모델로 알고 있고 배우려고 한다라고 해요. 예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 교육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대단한 한국 교육이 이제 우리나라를 발목을 잡고 있다. 저출생이라든가 과도한 사교육비라든가 아이들의 소진이라든가 학부모들의 과도한 부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해야 된다. 외국에 막 이거 한국 교육 알리고 전파하는 게 이제는 이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좀 혁신하고 나서 좀 같이 그거를 전파하면 안 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공부할 겸 한번 교육부 보고자를 한번 봤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근데 사실은 교육의 주요 현안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들에 민감한 것들 좀 건들지 않고 뭔가 AI 교육을 좀 더 전면화하고 뭔가 보편적으로 이루겠다라는 좀 이야기들과 그 국가의 책임 교육을 좀 강화하겠다는 것들. 그다음에 정치 아까 뭐 헌법 교육을 강화해서 지금 현재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다루겠다라는 게 좀 보여지고 근데 교육부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인제 국가교육위가 생겨서 교육부의 역할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국가교육협력 국교위와도 협력을 하고 시도교육청하고도 협력을 해서 교육부가 방향을 잘 설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입시 과열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특히 민감한 고교학점제 이런 게 싹 빠져 있잖아요. 그 고교학점제 어떻게 내시를 할 건지 그다음에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더 발굴되고 뭔가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은 학교 하나에서도 제가 교감 역할을 하면서 무척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큰 나라의 여러 시도 그리고 국가 정책을 교육적으로 이끈다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교육이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 근데 교육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AI를 활용하고 정말 잘 쓸 수 있는 그 인재들 그리고 그러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교육부에서 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